나이 60이 넘으니 문상 가는 일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조문관 자리에서 동년배의 지인들과 술 한잔 기울이다 보면 내가 벌써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순이란 나이는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기라고도 하는데, 이 순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어른들을 보며 우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엔 얼마나 깊은 삶의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뼈 빠지게 노력하며 열심히 살았다 푸념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았다는 것인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지만 정말 그게 전부인지, 지금껏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누구도 그 의미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끝없는 공허함과 소외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누구나 60여 년을 살다 보면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60세는 인생의 약 절반에 불과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60세가 되어 인생의 반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의 막을 꿈꾸기도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이른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60대의 99%가 후회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인생 선배들은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말고 더 많이 저축해야 됩니다. 대다수의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자녀 지원비, 병원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노후의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노후에 빈곤해지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과시문화가 있습니다.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집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형편을 이웃 친인척들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서 외로움이 따라옵니다. 돈 없는 부모는 자식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또 허무감이 생깁니다.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과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외로움과 허무감,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 몸도 마음도 아픕니다. 불안정한 노후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다는 의지가 없어지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어르신들이 50년대 전쟁을 겪으며 꿀꿀이 죽과 나무뿌리로 연명했어도 자살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현대에 와서 오히려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요즘 흔히 얘기하는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기분대로 펑펑 돈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처럼 쓰다 골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젊어서 노후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노후 준비가 되었는데 결혼 비용이다, 사업 자금이다 뭐다 하며 늙은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자식들이 안쓰러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해서라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주었더니 집에서 쫓겨나거나 버림을 당하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자식을 잃고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 자신의 생활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내 인생도 잃습니다. 곶감 빼먹듯이 조금씩 재산이 줄어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의 노후와 행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은 본인 가정 꾸리고 나면 절대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퇴직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소득이 얼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즐거움으로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고립감도 해소됩니다. 또 소일거리라도 갖는다는 것은 노후에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후 준비를 안정적으로 해서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힘든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평생 동안 쓰는 병원비의 50%는 노후의 10년에 집중된다고 합니다. 여태 모아놓은 돈을 자식에게 퍼주거나 젊을 때 저축하지 않아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공부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에는 금융 공부가 필수입니다. 모두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할 뿐 돈을 모으고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금융 교육은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아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무척 억울하지 않나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일만 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노후 빈곤이라니요? 그런데 우리가 노후 빈곤 문제를 논하면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국민들이 대체로 지독한 금융 문맹이라는 점입니다. 문자 문맹은 생활이 불편한 일이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미덕으로 칭찬하지만 본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일에 대해서는 심지어 색안경까지 끼고 보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도박한다고 경멸하질 않나. 주식 투자에서 돈 번 사람 본 적이 없다고 비아냥거리질 않나. 게다가 부동산을 하면 투기꾼이라고 윽박지르질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을 해서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노후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정작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사실 아닌지요. 오직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번 사람은 노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 그 자체에 대해 공부를 해야 노후 빈곤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열심히 살아도 돈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질 걸 기대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야만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은퇴자가 평생 모은 돈을 금융사 직원 권유로 사모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뉴스가 흔합니다. 이처럼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면 내 평생 노후 자금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호 워렌 버핏도 65세 이후에 막대한 재산의 90% 이상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천천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본인 의지대로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는 자세를 갖춘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한 단계 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인생 초기에 건강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은 점차 수직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 지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후의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인 A씨와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의 나이에 찾아온 질병으로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 오가며 거의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87세까지 살았지만 죽기 얼마 전까지 텃밭에 나가 취미 삼아 기르던 상추와 고추를 손질하고 부인, 친구들과 단풍 구경을 가는 등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씩을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이 슬고 마모되어 예전만 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망가지는 곳이 늘어나면서 결국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고장난 기계가 되고 맙니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에 녹이 슬듯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 혈전이 생기고 장기의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러나 이런 노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하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근육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에서 40%가 감소합니다.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현상이 심해집니다. 뼈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골밀도는 20대의 최고조에 달해 그 이후 매년 0.5% 정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골밀도가 315년 동안 매년 23%씩 감소합니다. 젊어서부터 꾸준한 근육 운동과 영양 섭취, 관절 관리 등을 통해 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뇌의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기억력, 인지력, 학습 능력 등의 감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혈관성이 아닌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지적 활동인 독서와 바둑 등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과 피아노 치기, 뜨개질, 젓가락질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과 적절한 운동과 휴식 등은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역시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암을 예방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예방 수칙입니다. 이를 잘 지켜 암도 예방하고 건강도 노후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포함하며 에너지를 제공하고 일상 활동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되 식사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과식을 피하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식사 계획은 체중 감소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합니다. 흡연은 모든 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흡연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의 발병률은 20배, 후두암은 10배, 구강암은 4배, 식도암은 3배가 높습니다. 순한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이 아니며 담배를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살이 빠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반드시 금연해야 됩니다.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위염을 유발하여 위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킵니다. 짠 국물은 적게 먹는 것이 좋으며 간장, 된장 등 추가로 먹는 양념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의 배출을 위해 칼륨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탄 음식에는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있으므로
숯불이나 바비큐 형태로의 조리는 줄여야 합니다.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으로 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게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느껴지는 중증도의 강도가 가장 좋으며 출퇴근 시 한두 정거장 미리 내려 걷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움직임으로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또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 암 검진 권고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부담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기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고 예방적 건강 관리를 통해 활력과 장수를 증진하세요. 건강에 우선순위를 두면 나이가 들어도 만족스럽고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는 평생 할 수 있는 나만의 취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숲길 해변 맨발 걷기 같은 취미도 자연에 가까워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길입니다. 소박하게 핀 꽃 한 송이, 파란 하늘 그리고 살랑거리는 바람에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며 이름 모를 들풀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나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 찾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 등 삶의 만족도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치매에 좋은 활동은 두뇌 회전을 많이 시킬 수 있는 놀이나 독서입니다. 건전한 수준의 게임, 바둑, 카드놀이와 같은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놀이가 도움이 됩니다. 신문,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예방법입니다. 글쓰기는 전두엽과 두정엽을 활성화시켜주는 취미로 노년에 하기 적합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을 정리해 써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며 글을 쓰는 일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취미인 만큼 뇌의 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더불어 책을 자주 읽는 것 또한 집중력을 훈련하는 취미로서 책을 읽고 감명 깊었던 부분이나 느낀 점을 노트에 적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좋습니다. 정밀한 손의 움직임이 필요한 색칠 공부는 손과 두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뇌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 또한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을 선택하고 칠하는 과정이 측두엽의 활성화, 전두엽, 두정엽, 소뇌세포 활성화와 뇌 혈액 속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켜줌과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소근육의 강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 자연히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자기 스스로를 더 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울감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잡념을 떨칠 수 있게 되어 우울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는 준비물도 크게 필요 없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치매 예방을 위한 컬러링북들이 시중에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을 만큼 그림 공부는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취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어떤 취미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접근성이 쉬운 그림 그리기부터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다른 취미 활동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뜨개질이나 자수놓기입니다. 건국대병원 치매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 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뇌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뜨개질, 일기 쓰기, 외국어 배우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후회는 인생의 본질적인 부분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면 60대를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일반적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은퇴를 계획하고 자기 개발로 성장하고 정신적 웰빙을 우선시하고 현재를 음미하세요. 이러한 원칙을 수용하면 60대 이후에도 성취감과 목적의식, 후회를 최소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달콤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통곡물과 거친 자연식물식처럼 소박한 식탁에서 건강이 따라옵니다. 소유욕을 버리고 단순해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내면의 성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는 교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은 외롭습니다. 끝으로 정호승의 시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느님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허무하다고 합니다. 20여 년간 그렇게 친구들 경조사를 챙기고 부르면 나갔건만 나 어려울 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친구로 인해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외면하는 친구 때문에 차가운 현실을 실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고 싶어도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끊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고민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즐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실망과 갈등이 적으니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자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있으면 괴롭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택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젊어서 외로움도 걱정되지만 나이 들수록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고 힘이라도 있지만 늙어서 힘도 없는데 거기다 혼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 4가지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에서 혼자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남보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는 뜻입니다. 친구들과 단절하고 배우자와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고립된 채 살자는 뜻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후를 위해 무조건 챙겨야 하는 4가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고독사라는 말을 흔치 않게 듣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고독사로 인해 사후 처리를 하는 특수 청소업체도 생겼습니다.
유품정리사라는 직업도 등장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나홀로 가구가 전체 인구의 41%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도 않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좋다지만 그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여전할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이 안 됐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박복하다 생각하기보다는 자유롭겠다, 편해 보인다 하는 생각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은 고립이고 동거는 안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고독사가 생긴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살아있을 때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던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로 인해 발견이 늦어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자 아프다 죽는 두려움입니다. 요양원에 가는 것도 이를 대비한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가기 싫어하지만 누구든 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요양원도 고독사가 두려워 선택하는 답안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가족이 없을 경우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네 사회복지사와도 연계되어 있다면 최소한 고독사의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픈 것도 걱정이지만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걸 그렇게 걱정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더 두려워하시고 무섭다고 하십니다. 자식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전전긍긍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자신 인생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갈 거라며 술에 담배에 즐기고 싶은 걸 즐기다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런 사람이 더 길고 가늘게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걸 봅니다. 자기는 그래도 즐겁게 살기라도 했지만 죄 없는 가족과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죄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면 정말 자기 건강 관리에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몸 관리를 잘해야 늙어서 고생 안 합니다. 건강검진 잘하고 평소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는 부모님을 둔 자식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일상생활에 임하는 자세도 성실하십니다. 이는 나이를 불문하고 혼자서도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려면 생전에 고립되어 살지 않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 제일 중요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도 좋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단절하며 사는 것은 자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남에게 큰 부담을 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불상사가 생길 때 남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최소한 공공기관의 연락 서비스라도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정부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 인정 네트워크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놓는다면 부담은 훨씬 줄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든 노인만의 이야기일까요? 요즘 뉴스에는 젊은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젊은 사람들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스스로 고립에 갇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아름답게 나이 먹는 방법으로 말조심에 관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나 딸이 더 좋다고 말하지 말자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끔 찾아오는 사람은 애틋하고 그립습니다. 반면 같이 지내는 사람은 단점만 많아 보이고 자주 갈등도 겪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현명하지 못하게 같이 사는 사람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싫은 티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끔 찾아오는 며느리나 다른 자식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설득은커녕 사람을 등 돌리게 하는 제일 위험한 말입니다. 자기 기준만 내세우며 상대 보고 맞추라는 강요로 들려 욕심만 많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만히 보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홀대하고 무서운 사람에게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요.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왜 살아생전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좋은 시간을 더 함께하지 못했을까? 뒤돌아보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세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줄 때도 그것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더 잘해주지 않음을 속상해합니다.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은 삼가야겠습니다. 편하다고 선을 넘는 언행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은 지쳐 떠납니다. 개인적으로 곁에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족을 넘어 내 곁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 친한 사이가 아니지만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떠나 정말로 혼자가 되었을 때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힘을 얻는데 이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 주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력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면 단연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한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일 붙어 다닙니다. 너무 의지하고 집착하여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타인의 반응에 기뻤다 슬펐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자신이 생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타인이 만족하면 그때서야 편안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타인에게 의존할 때 삶은 불안하게 됩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라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만 타인에게 묶여버린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동물적 감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휘두르려는 생각, 얕잡아보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를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생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의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남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다른 반응이 나오면 그럴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내가 그 사람 감정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낸다는 것은 남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한 멘탈이 아주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혼자서도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인간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과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휘둘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말들이 떠오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책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 교수의 말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영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 앤서니 스톤은 자신의 저서인 책 고독의 위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일이다. 킴 컬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에 집착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은 여유로워집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것,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혼자의 시간에 깊게 사고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듯이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연이 더 빨리 끝나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좋은 사람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친구에 대한 집착과 실망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지낼 줄 안다면 이런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친구를 찾고 배우자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주변 사람에게 불평불만이 늡니다. 혼자 밥 챙겨 먹을 줄 모르고 누가 챙겨줘야 하면 주변 사람들과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여기에 성질까지 고약하다면 어떨까요? 삶의 질은 더 떨어지고 갈등은 갈등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것, 즉 감정 독립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바쁘게 살면 된다는 등 여러 요소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먹고 사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혼자 잘 사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면 위치가 흔들립니다. 특히 행복의 문제에서는요. 혼자 잘 산다는 것은 돈 걱정 없이 산다는 의미보다 혼자지만 즐겁게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과 타인을 괴롭게 만듭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라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무엇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걸 만드세요.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놓지 않고 고립과 죽음에 대비해 정부의 서비스를 요청해둬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홀로서기가 된 사람입니다. 홀로서기가 연습된 사람들은 타인보다 자신의 뜻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지만 이는 이기주의가 아닌 건강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도 매우 잘 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은 도구이며 연장입니다. 마음이란 특별한 과업에 사용되기 위해 거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이 끝나면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중에서 80에서 90%는 반복적이고 부질없는 잡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불행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두려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더구나 부정적인 성질을 품고 있을 때도 적지 않아서 대부분의 생각들이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질없고 해로운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라고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수도 없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그리도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행복은 미래에 올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가진 것에 대해, 있는 그대로에 대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됩니다. 현재의 순간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금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없는 행복입니다. 바쁘지 않아 보이지만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에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 찾지 않아도 항상 갈 곳이 있다는 사람. 즐겁기만 합니다.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자기 시간을 알차게 보냅니다. 봉사,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등 형태는 달라도 마음에 성취감을 주고 여기서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사는 게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좋은 분들의 말씀도 들어봅니다. 하지만 아주 단순한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이 남을 돕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내는 것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라는 것이 별것이 있을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이 순간을 짜증내거나 신세한탄하며 지내지 않고 사는 것도 주어진 삶을 잘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지는 남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죄짓지 않고 남에게 불편 끼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까지 남의 판단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이 순간 자기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내맡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에 내맡겨 완전히 현존하게 되면 불행한 과거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천해야 되는 것 4가지를 꼭 지키셔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